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에 짓게 됐습니다. 당장 고비는 넘겼지만 의성 군민들은 군위군에만 핵심 시설이 집중 배치되는 등 알맹이 없는 공항 유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경로당이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용 시간이나 인원 등의 제한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에 짓게 됐습니다. 수년을 끌어왔던 신경전은 유치 신청 마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막판 합의에 이르면서 극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제가 서명을 하겠습니다. 31일 오후 1시 반, 김영만 군위 군수는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이전 부지 선정을 향한 4년간의 여정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군위 소보, 의성 비안 지역에 대구 군공항을 옮기는 동시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섭니다.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사업을 또 코로나 이후에 한국판 뉴딜 사업, 이 사업이 이번에 무산되었다면 우리는 역사의 재입이 될 것입니다. 전날 저녁 김 군수는 단독 후보지만 내세우던 고집을 꺾고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에 합의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시한 당근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군위군의 군 영해관사 배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선물을 안겨준 겁니다. 특히 대구 경북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지원책을 약속했던 점이 김 군수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치 신청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도지사, 시도의원님들께서 보증하신 공동 합의문은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합니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만큼 남은 절차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동 후보지를 최종 이전 부지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신공항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건설 사업이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이미 군공항을 위한 기본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해 두었고 빨리 용역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을 끌어온 지역의 해묵은 수건 사업, 마침내 합의라는 종착역에 이르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군위군이 조건부로 통합신공항 공동 후보지 유치에 합의하기로 했지만 의성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김영만 군위 군수가 군 영해관사와 민간공항 터미널 등의 핵심 시설을 군위군에 가져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의성군은 알맹이 없는 공항 유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만 군위 군수가 통합신공항 공동 후보지 신청서에 서명한 31일, 의성군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추산 대회 참가 인원은 1,200여 명, 2003년 전국 농민대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결의대회에서는 의성군 공항 유치비 해단과 함께 합의문 신청서 제출 하루 전 조건부로 합의한 군위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군위군이 민간 공항 터미널과 공항 진입로, 군 영해관사와 대구 경북 공무원 연수시설 등을 군위군에 배치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중차대한 국가 국책 사업은 우리 지방에서 누가 어떻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나 국토부에서 용역을 잡아주고 멋진 공항을 만들자고 한답니다. 앞으로 전개될 군공항, 민공항 진행에 따른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게 국토부와
충분한 의견 개진으로 균형을 함께 맞추어 일부 국민들도 군의군이 조건부 합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모의식 결과 이 모양이잖아요. 저 끌려가가지고는 서명하는데 의성군 쏙 빼고 저끼리 다 해보고 말도 된다는 거예요. 의성군 통합신공항 유치위는 8월 4일부터 통합신공항 추진위를 새롭게 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실로 볼 때는 껍데기만 가졌기 때문에 유치위가 한 것 없다고 국민들이 질타를 하겠죠. 질타를 하는데 우리는 그 질타를 마음속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유치위가보다도 더 능력 있고 정말 더 이 행동에 거쳐가지고 알맹이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여곡절 끝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는 성공했지만 공항 핵심 시설 배치를 놓고 의성군과 군의군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중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신공항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항과 교통망 건설 등 지역 생산 유발 효과는 35조 9천억 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5조 3천억 원으로 전체 경제 파급 효과는 51조 원에 달합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이 밖에도 일자리 40만 5천여 개가 더 생기는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8월 한 달간 군의군과 의성군 주민은 경주 엑스포공원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확정을 축하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원 입장료와 뮤지컬 공연 관람료 15,000원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주 엑스포공원을 방문하는 군의군과 의성군 주민들은 입구 종합안내센터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31일 소장을 접수하면서 대구 지역 코로나19 사망자 6명의 유족 19명을 대리해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국가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억 원입니다. 변호사 모임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예방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분을 그대로 보내드렸다는 게 그 지퍼백에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고 아버지는 이거 인공호흡기를 꽂고 계셨는데 그게 숨 쉴 때 너무 힘들어하신 거 그게 아직도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대구 지역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간호사들이 파견 의료진과의 수당 차별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섭니다. 대구 지역 거점 전담병원 노조 대표자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경상북도는 위험수당 월 10만 원과 법적 기준보다 1.5배 높은 야간 수당을 전 의료진에게 지급했으나 대구는 파견 의료진과 수당을 차별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유행에 대비해 대구시가 학생 간호사 현장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실한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처우 개선 등 대구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폐쇄됐던 경로당이 지난주부터 다시 문을 열었죠. 영천과 경산 등 일부 지역은 이번 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문은 열었지만 예전처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민원 25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북안면의 한 경로당. 내부가 텅 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시간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에도 들어갈 수 없어 경로당 밖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합니다. 예전 같으면 12시 오전에 나와가지고 12시 되면 또 국수라도 삶아 먹던가 밥이라도 해가 된장찌개 해가 밥을 먹던가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복잡하니까 지금 그 여유가 없죠. 또 해서는 안 되고
또 정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도심의 또 다른 경로당.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40명 넘게 모이던 곳이지만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개방 시간도 오후 1시에서 6시까지로 줄어 예전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건 마스크 찌고 있는 게 불편하고 또 음식 못 먹으러 하니까 그게 불편하고 그래요. 올 때도 갈 때도 없고 어디 참 남은 집에 또 못 가지요. 이래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집에 가만히 앉았다가 이래 나오면. 코로나 예방은 이용자의 방역 수칙 준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고심이 큽니다. 그건 아직까지 조금 당분간 조금 지켜보고 더 시기가 정말로 좀 완화됐을 때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마스크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마스크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5달 만에 다시 문을 연 경로당. 언제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양군의회가 올해 책정된 해외 연수비 3,900여만 원을 반납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영양군의회는 지역경제 침체와 교통고부세 감소 등 어려운 군 재정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해외 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경과 경산, 청송군 의회 등에서도 해외 연수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에 탄 채 물건을 사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봉화군이 특산물 은어를 이 방식으로 반값에 판매합니다. 특별 할인 판매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봉화체육공원 내성대교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1kg 여기 있습니다. 전에는 반도잡이와 면손잡이 체험을 통해서 직접 은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가격보다 50% 저렴한 가격인 킬로그램당 1만 원의 특별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직접 타고 봉화군은 올해 은어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변경한 데 따른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올 여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피해 그늘막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인공 물안개는 연신 물을 뿜으며 더위를 식혀줍니다. 31일 경남과 경북, 강원, 전남 지역에는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자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조금 많이 깝깝할 것 같아요. 특히나 마스크 때문에. 매년 이맘때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 질환입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는 땡볕 아래서 밭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1,841명으로 이 중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열 질환은 가벼운 두통 증상을 보이다 심할 경우 오한과 구토, 호흡 곤란까지 이어집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증상 시 즉각 활동을 중단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만약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 겉옷을 벗겨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그늘로 모신다든지 선풍기를 이렇게 한다든지 부채를 쓴다든지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옷이 또 갑갑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느슨하게 해줘서 조금 심한 경우는 찢더라도 옷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스크를 쓴 채 견뎌야 하는 여름더위. 온열 질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서대구역 환승센터 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서대구역 환승센터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서대구역 환승센터는 지하 5층, 지상 6층 규모로 KTX역과 각종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9월 14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31일부터 포항에서 김포와 제주를 다시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는 31일부터 포항공항에서 김포 노선은 하루 1번, 제주 노선은 하루 2번 왕복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한항공이 김포와 제주 노선을 운행해왔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김포행은 지난해 10월 말, 제주행은 올 2월 말부터 운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울릉 군민들이 대형 여객선 투입을 요구하며 또다시 집회에 나섰습니다. 임시로 투입된 엘도라도호의 잦은 결항을 문제 삼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울릉의 관광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 주민들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임시로 운항 중인 엘도라도호 대신 기존 선플라워호급의 대형 여객선 투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엘도라도호의 경우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운행이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숙박, 요식업 같은 울릉의 관광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된다며 대형 여객선을 조속히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항률은 150일에서 160일이 됩니다. 가면 5개월 정도 육지카 교통이 단절됩니다. 이거는 울릉도 주민 이동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인권 윤리의 문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울릉의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는 200억 원. 올해 울릉 관광객 수는 7만 8천여 명 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여객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울릉이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유지한 덕에 휴가철 숙박과 렌터카 업계가 한숨을 돌린다 해도 대형 여객선이 없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배가 작은 것밖에 지금 안 다니니까 작년에는 선플라워 큰 게 다녔었잖아요. 그 배가 없으니까 다 일단 수영을 못하니까. 이런 가운데 대저해운 측은 여전히 대형 여객선 투입에는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대체 여객선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관광객 감소에 대표 축제를 마저 무더기 취소되는 등 최악의 해를 맞고 있는 울릉. 주민들은 여객선 문제라도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청도의 한 농가가 더운 나라와 제주도 등에서 주로 나는 애플망고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청도군은 지난해 시범 재배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애플망고를 출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도군은 아열대 장목 재배 시범 사업을 통해 애플망고 출하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청도군이 종이로 된 지역화폐에 이어 선불카드형 지역화폐 청도사랑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청도사랑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농협 등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구매 한도는 종이화폐와 카드를 합쳐 100만 원까지며 올 연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구 국제힐링공연예술제가 8월부터 10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대명 공연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대구 국제호러 페스티벌을 발전시켜 만든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연극 공연 축제로 축제 기간 22개 극단의 작품 26편이 무대에 오릅니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대구 연극계와 손잡고 제2국립극단 대구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